한류의 빛은 눈부시지만 그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진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스캔들이나 구설수가 아니다. 그것은 스크린과 무대를 장악한 한국의 톱스타들이 일본에서 마주한 레드카펫이 아닌 차갑고 보이지 않는 행정의 벽이다. 그들은 화려한 환영 대신 때때로 입고 깊이 인물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개인의 범죄적 결과가 아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고 민감한 것. 바로 두 나라 사이에 수십 년간 아물지 않은 역사의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연예인의 독도 방문,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출연, 혹은 독립운동가를 향한 작은 기부. 한국에서는 소신 있는 행보로 박수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애국적 행보가 일본에서는 순식간에 정치적 도발 혹은 반일 활동으로 규정된다. 그 결과는 가혹하다. 비자는 설명 없이 거부되고 예정된 스케줄은 취소되며 영화제 초청장은 소리 없이 파기된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국 금지가 아닐지라도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지린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재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하고 투명한 장벽의 실체를 파헤친다. 1. 이시영. 우리 땅이라는 세 글자의 대가 건강한 에너지와 불굴의 투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시영. 그녀는 스크린 속전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복싱 선수 타이틀을 거머쥐며 실제 링을 누빈 스포츠인이다. 2021년 그녀는 자신의 SNS에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곳은 명백히 독도였고 캡션은 짧고 단호했다. 이 세 글자는 즉각적인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여긴 우리 땅. 일본의 우익 매체들은 이 사진을 다케시마 불법 침략이라 규정하며 그녀를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정치적 침략자로 몰아세웠다. 영구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인 구호까지 공공연히 등장했다. 이것이 단순히 시끄러운 미디어의 소란이라고 생각했을까? 진짜 충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아왔다. 얼마 후 이시영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스포츠 행사의 선수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비자 발급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비행기 티켓이 아닌 이유 불명의 차가운 비자 발급 거부 통지서였다. 일본 당국은 공식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녀가 밟은 우리 땅과 그녀가 외친 세 글자는 그녀가 도쿄 땅을 밟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하고 단단한 행정의 벽이 되어버렸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경력에 예기치 못한 족쇄를 채운 서늘한 현실이었다. 2. 나문희 스크린 속의 눈물이 현실의 장벽으로 수십 년간 스크린을 통해 우리네 할머니의 모습을 대변해온 국민 배우 나문희.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닌 한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관통하는 역사 그 자체였다. 2017년 그녀는 영화 I Can Speak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오뿐 역을 맡아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영화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위안부 이슈를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도쿄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이는 단순한 영화제 초청이 아니었다. 아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 그 역사의 가해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심장부에서 상영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러나 영화제가 다가왔을 때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영화의 얼굴이자 주인공인 나문희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다. 일본 당국이 내세운 사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공공질서 유지. 당시 80대에 가까운 존경받는 원로 여배우가 영화 속 피해자를 연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국가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한국 배우가 사실상 입국 제한을 당한 첫 번째 공식 사례로 기록되었다. 현실에서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냉혹한 정치적 장벽이 되어 돌아왔다. 이는 예술적 표현이 어떻게 정치적 잣대에 의해 난도질 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선례가 되었다. 3. 고화성 유관순을 연기한 정의 낙인. 괴물의 소녀에서 설국열차의 투사까지 탄탄한 연기력으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배우 고화성. 그녀는 2019년 모두가 존경하지만 아무나 연기하기 힘든 역할에 도전한다.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역을 맡는 용감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는 일평남짓한 차가운 서대문 형무소의 감방 안에서 저항의 불씨를 되살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본에 알려지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일본 내에서 이 영화는 역사를 조명한 예술작품이 아닌 반일 프로파간다 라는 정치적 딱지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보복은 보이지 않는 금지령이라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났다. 매년 한국의 톱스타들을 화려하게 초청하던 도쿄국제영화제는 그해 고화성의 이름을 게스트 리스트에서 조용히 삭제했다. 영화제 참석을 위한 비자 신청 역시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했던 역사적 인물을 연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위험 인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녀는 연기를 했을 뿐이지만 일본 당국에게 그녀는 유관순 그 자체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녀의 빛나는 연기 투혼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일본 관객과 만날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좋은 글씨가 되었다. 4. 아이유 선행이 반일 활동으로 둔갑한 순간. 국민 여동생이자 K-팝의 정점에 선 아티스트 아이유. 그녀의 음악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수년간 이어진 그녀의 꾸준한 선행이다. 특히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수년간 아무도 모르게 거액을 기부해왔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손길은 바다를 건너가며 차갑고 불순한 것으로 편질되었다. 일본의 일부 언론과 우익 세력은 그녀의 기부를 자선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몰아갔다. 그들의 논리는 충격적이었다.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과 활동의 중심지인 나눔의 집을 반일 단체로 규정하고 아이유의 기부를 반일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 왜곡된 프레임은 즉각적인 파급력을 가졌다. 아이유의 선한 영향력은 순식간에 정치적 리스크로 둔갑했다. 일본 내에서 예정되었던 그녀의 광고 계약이 보류되고 콘서트 스케줄이 연이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입국 거부를 넘어 K-팝 산업 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 당신들의 선행이 우리의 역사관과 어긋난다면 일본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으려 했던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일본 입국을 가로막는 정치적 족쇄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는 한류 스타가 짊어져야 할 역사의 무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5. 송혜교. 한류 여왕을 향한 행정적 딴지. 송혜교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한류의 여왕이다. 그녀의 존재감은 K-드라마 그 자체와도 같다. 하지만 그녀는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막대한 영향력을 선한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 세계 주요 박물관 및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하는 서경덕 교수와의 협업이다. 이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순수한 소프트 파워 활동이었다. 문제는 이 문화 홍보 활동이 일본 언론에 의해 종종 정치적 메시지로 오해받거나
확대 해석된다는 점이다. 그녀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에 일본 당국은 그녀에게 이시영이나 나문희처럼 노골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랬다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피곤한 방식을 사용한다. 바로 행정적 절차를 이용한 괴롭힘이다. 다른 스타라면 하루 만에 나올 비자가 송혜교에게는 유독 며칠씩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식이다. 이는 명확한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입국 방해 행위다. 톱스타인 그녀에게 우리는 당신을 언제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화려한 그녀의 행보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행정적 압박이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6. 이민정. 이중 위험의 함정. 우아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 이민정. 그녀의 사례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이중 위험의 함정을 보여준다. 그녀는 남편의 사생활 스캔들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일본 내 가십 매체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보는 스캔들이라는 필터를 통해 왜곡되어 보도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애국적 행보조차도 치명적인 빌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SNS에 역사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평소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사생활 문제로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된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의도로 포장된다. 일본 당국과 언론은 이 두 가지 리스크를 교묘하게 결합한다. 사생활 스캔들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와 정치적 행위를 근거로 그녀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로 손쉽게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모호하지만 강력한 행정적 제재의 근거가 된다. 개인적 스캔들이라는 약점에 역사 문제라는 족쇄를 채워 언제든 그녀의 일본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겨준 셈이다.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강요받고 있다. 7. 서현. 다른 이미지가 곧 표적이 되는 K-팝의 딜레마. 소녀시대의 막내이자 바른 생활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서현. 그녀의 사례는 K-팝 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서현은 앞선 6명처럼 독도를 방문하거나 역사 영화에 출연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죄는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한국에서 가진 애국적이고 모범적인 이미지 그 자체다.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우아한 한복을 입거나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개념 아이돌의 표본이다. 하지만 일본 우익 세력에게는 그 바른 한국인의 이미지 자체가 정치적 상징이자 공격의 빌미가 된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국적 내셔널리즘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일본 당국은 이러한 자국 내 우익단체의 소란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서현과 같이 애국적 상징성을 가진 아이돌에게는 비자 심사 과정 등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미묘한 행정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선제적 견제다. K-팝 스타가 한국에서 사랑받는 바로 그 이유가 일본에서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는 K-팝 아이돌이 글로벌 무대에서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딜레마를 보여준다.